저희가 취재한 또 다른 단독 보도입니다. 약자가 아니라 대통령 보호에 나섰다는 비판을 받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세계인권기구연합의 특별 심사를 받게 됐는데 저희가 이 특별 심사 결정문을 확인했습니다. 한국 인권위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지 또 독립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우려가 제기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먼저 김유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내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말 우리 인권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갈리에 특별심사를 요청했습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특별심사를 받을 만한 문제가 없다는 답변서를 보내며 맞대응했습니다. 하지만 간리는 한국 인권위에 대한 특별심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했습니다. 간리가 인권위로 보낸 특별심사 개시 결정문을 확인했습니다. 결정문에는 인권위의 답변을 존중한다면서도 그러나 인권위의 지속적인 파리 원칙 준수, 독립적인 임무 수행 능력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다고 봤다고 적혔습니다. 유엔 총회에서 통과된 파리 원칙은 국가인권기구의 권한과 독립성, 활동 방식 등에 대한 국제 규범입니다. 이번 특별심사 결과에 따라 우리 인권위의 등급은 A등급에서 B등급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안 위원장은 앞서 특별심사를 거쳤던 선진국들을 사례로 들며 등급엔 영향이 없을 거란 입장을 보였습니다. 작년에 영국하고 카나다도 심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시민단체에서 문제 제기되면은 이렇게 심사를 받고 그 사람들도 또 그대로 등급이 유지됐습니다. 떳떳하다고도 했습니다. 파란 우려 관련해서 떳떳하다고 하셨잖아요. 여하튼 우리 여태까지 조치에 대해서 떳떳하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인권위는 2004년 간리에 가입한 이래 줄곧 A등급을 유지해왔습니다. JTBC 김일환입니다. 세계인권기구연합은 인권위를 상대로 무더기로 자료 요청도 했는데 특히 계엄과 관련해 어떻게 대응했는지 따져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을 앞장서서 보호했다는 지적을 받는 김용원 상임위원도 집중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계속해서 오원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세계국가인권기구 간리가 우리 국가인권위에 요청한 자료는 10가지에 달합니다. 간리는 12.3 비상계엄령 선포와 관련한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자료를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2월 계엄령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관련 안건을 각하했습니다. 그러면서 엉뚱하게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안건은 가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권위의 독립성이 침해된 건 아닌지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간리는 김용원 상임위원에 대해서도 방대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가장 크게 문제 삼은 건 지난 2023년 김 의원이 윤일병 사망 사건 유가족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 일입니다. 2014년 선임들의 가혹행위로 숨진 윤일병 유가족이 인권위를 항의 방문했는데 김 의원은 거꾸로 유가족이 자신을 감금 협박했다며 경찰에 수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의원은 군인권을 책임지는 군인권관을 겸하고 있어 비판이 컸습니다. 간리는 이 과정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병사의 인권엔 소극적이었던 김 의원은 최근 계엄을 주도한 사령관들의 불구속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간리의 인권기구 등급은 1993년 유엔 인권총회가 채택한 파리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인권기구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핵심 평가 지표입니다. 인권위원회가 정권의 눈치를 보는 그러한 결정을 하는 것에 대한 것도 포함되는 내용이죠. 간리가 요구한 자료는 모두 인권위가 독립성과 자율성을 스스로 훼손했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인권위는 간리 요청에 따라 오는 6월 1일까지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인권을 수호해야 할 인권위가 이런 처지에 놓인 건 매우 안타깝고 또 부끄러운 상황입니다. 결정문 내용을 직접 취재한 김일환 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먼저 이번 특별심사 결과에 따라 우리 인권위 등급이 떨어질 수 있는 겁니까? 네, 심사 결과 최악의 경우 그럴 수도 있습니다. 특별심사 결과가 등급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인데요. 세계기구는 우리 인권위가 정부로부터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고 있는지 또 인권기구로서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그 결과에 따라 현재 A등급에서 B등급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인권위는 2004년 국제기구에 가입한 이래 21년 내내 A등급을 줄곧 유지해왔습니다. 어떤 나라들이 B등급 국가입니까?
세계 국가인권기구연합 회원국이 118개국입니다. 이 중 A등급이 91개국, 또 B등급이 27개국입니다. 이 네. B등급 국가들을 좀 살펴보면요. 왕정국가로 분류되는 바레인, 오만, 독재국가로 분류되는 투르크메니스탄, 베네수엘라, 타지키스탄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B등급으로 떨어지면 이런 왕정국가 또 독재국가들과 묶이게 되는 거군요. 이번 특별심사는 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 감싸기에 나서면서 시민단체들이 요청하면서 이뤄지게 된 거죠. 네, 지난해 말 우리 시민단체들이 대한민국 인권위에 대해 특별심사를 해달라는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특히 인권위가 계엄령 선포에 따른 인권 침해 조사는 묵살하고 오히려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통과시키는 등 계엄 옹호기구로 전락한 점을 조사해달라고 했는데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이 시민단체와 같은 우려를 나타내면서 조사에 착수한 겁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이 특별심사를 막아보려고 스위스에서 열린 회의까지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안 통한 거군요. 네, 안 위원장이 직접 답변서까지 써서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측에 보냈습니다. 네. JTBC도 답변서를 확보해서 보도한 바 있는데요. 우리 헌법재판소가 불공정하고 탄핵 심판을 하기에 부적절한 헌법재판관도 있다는 비판들이 나온다면서 헌재를 비난하는 내용들로 가득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윤 대통령 측 주장을 그대로 옮겨 적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 제네바 회의에 참석해서도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 같은 안 위원장의 간곡한 설명에도 관리 측은 우리 인권위에 대한 특별심사가 필요하다고 결정 내린 겁니다. 특히 김용원 상임위원에 관한 자료를 또 많이 요청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윤 대통령이 임명한 김용원 위원은 임기 내내 다른 상임위원들, 인권위 직원들, 또 인권단체 활동가들, 심지어 진정인들과 마찰을 빚어왔습니다. 관리는 김 위원의 이 같은 문제가 인권위 신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요.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등 내란 혐의 핵심 피고인들에 대한 인권 보장 안건을 주도한 건 역시 김 위원이었습니다. 네. 따라서 김 위원 조사는 계엄과 관련한 인권위 활동에 대한 평가와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란 기자였습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